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학습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요, 제일 좋은 거는 결국 반복이나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을 읽었죠. 그러면은 여러 번 읽어주는 게 최고 중요. 네, 한 네. 번만 읽어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 항상 아셔야 돼요. 특히 어릴수록 시 지각이 좁아요. 그래서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직 깨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 번 읽어주기. 그 다음에 반드시 읽고 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부모님이 질문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가 말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읽을 시간, 이야기할 시간을 많이 주면 당연히 이게 재생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결국 반복에 의해서 이게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책에도 그 발문이라고 하는 독서교육에서 그렇죠. 좋은 발문 방법에 대해 잘 나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질문하기 게임을 하는데요. 좋죠. 예.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좋네요. 이기는 게임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네요. 네. 예를 들어서 애가 질문했는데 제가 막 쩔쩔매고 그러면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좋은 독후 예. 활동을 하시네요. 예. 그런 것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고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네. 질문 활동이요. 네. 질문한다는 게 굉장히 고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당연하죠.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아주 좋은 거예요. 한 가지 논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부모의 질문의 유형이 음. 자녀의 사고력에 영향을 줄까? 당연히 준대요. 부모가 어떻게 질문하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대로 아이가 또 질문하게 하는 건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참 잘하고 계신다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학원이나 학교에서 맨날 문제 풀기 하느라고 맞아요. 지쳐 질문을 있어서 받기만 하죠. 예, 질문을 할 기회를 또 줘야 되는데 네, 당연합니다. 예, 그런 게임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9장에 보면 굉장히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만화글만 읽는 아이들 좋아하죠,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아이들. 만화 재밌죠. 네. 만화도 아주 훌륭한 매체예요. 얼마나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만화가 많은데요. 그럼요. 네. 만화의 역사가 글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만화도 엄청 멋있는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화는 뭐 안 좋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70년대는 그랬대요. 만화 읽으면 막 만화 금지했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못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다만 만화라는 매체만 너무 읽으면 글로 된 건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만화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과감한 생략과 재미, 금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금방 싹 봐도. 그러니까 당연히 만화로 손이 가요. 그런데 이제 만화로 된 책도 보고요. 그 다음에 글로 된 책도 보는 거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재미있게 보면 좀 갈려있는 내용으로 줄글로 된 책을 빌려와서요. 네. 이것도 보자. 이러면 아이가 이제 두 개를 다 즐기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인데 네. 그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그 만화책을 인기죠. 엄청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요. 원래 그 어려운 역사책도 만화로 보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그 책이 카톡처럼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책 읽으면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또 그 역사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히 과도기적으로 어려운 어휘들을 만화를 통해서 배우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비교를 시키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만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만화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용을 물어보면 오히려 뭐 임진왜란 그러면 거북선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재밌게 싸우는 건 아는데 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로 읽고 그 다음에 줄글로 된 것도 좀 사진 자료 같은 거 있는 거 같이 봐서 아이들이 좀 이해를 좀 넓히는 필요는 있어요. 줄글을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좋죠. 네네. 예. 여기 또 재밌는 질문이 3학년인데 아직 글 더듬거리며 읽어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 좀 늦게 배웠거나 또 성격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더듬거리고 읽는다는 건 아무래도 그 어휘를 잘 모른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딱 봤는데 모르니까 멈추는 거거든, 눈동자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전기 사용 설명서 있는데 한참 뭔 말이지 하고 멈추게 돼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읽다가 잘못 읽거나 멈추는 거는 더듬거리는 거는 결국 그 단어를 잘 모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좀 어휘력이 좀 문제가나 이렇게 보는 경우. 그래서 그거는 따라 읽기를 많이 하게 하면 돼요. 따라 읽기.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기 읽어볼 테니까 다시 잘 들어봐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읽을 기회를 주면 아이들이 유창해져요.
3학년이라 할지라도 무릎에 앉혀놓고 능숙하지 않은 아이는 이렇게 계속 필요하다면 손가락을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네. 파닉스, 그러니까 소리와 이 글자를 잘 읽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돼요. 3학년도 그럴 수 있거든요. 3학년, 4학년 때 낭독과 묵독을 다 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책을 읽는데 이렇게 더듬거리는 부분은 없는데 막 주의가 산만하다든지 하는 환경에서는 일부러 중얼중얼하면서 읽으면서 하는 거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소리 내서 예. 읽으면 그 소리가 네. 우리의 이 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청각이 훨씬 더 시각보다 발달돼 있대요. 이해.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좋죠. 부모님이 그걸 또 옆에서 읽어주면서 따라 읽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아주 좋을 것 좋죠.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런 독서가 나중에 이제 논술이나 또 면접에서 말하기로 이제 발휘가 돼야 될 텐데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고 한번 다시 말해봐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문법 같은 거잖아요. 내용을 말할 때는 보통 이야기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중요한 인물이 누구지?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못하면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어?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에게 무슨 일이 닥쳤어? 문제가 뭐였는지. 대부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약간 이제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질문에 던진 대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번 쭉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 말하기가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아이들이 잘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간추리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도 굉장히 중요한. 네, 읽는 내용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요. 또 감상문을 잘 못 씁니다. 유창하게 말을 못합니다. 정말 책은 정말 열심히 읽는 아이인데 뭐 표현해봐라, 말해봐라, 글을 써봐라 그러면 안 하려고 하거나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 말은 말도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자기 안에 내향적인 아이는 정리가 된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향은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던져보고 무조건 손 들고 그렇죠. 야, 너 왜 손 들었을 때 그때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요. 내향이 정말 궁금해한 것 중에 하나가 신기한 게 외향은 생각과 동시에 행동이 나온대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만큼 밖으로 에너지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 괜찮다. 말을 할 때는 차근차근. 그래서 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어서 이 책에서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결말이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하면 지금 대답한 내용을 차근차근 이어서 한번 말로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게 줄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비문학에서도 지금 뭐가 문제야? 그러면 지구온난화.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래? 뭐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뭐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말하게 해야지. 너무 뭐 하느라고 열심히 안 들었니? 너무 뭐 하느라고 열심히 안 들었니? 열심히 안 읽었니? 하고 자꾸 이렇게 탓을 하면 애는 더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야 빨리 말해봐. 너 왜 못 써?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원인 결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그걸 이어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찾게 해요. 문단에서 쭉 읽어보고 문단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와 있니? 그럼 없다. 그럼 이걸 묶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하재를 문단별로 찾은 다음에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고대 국가의 뭐 건축물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딱 정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몇 개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독해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그런 걸 그냥 안 가르쳐줘도 많이 읽다 보면 아는 애가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중요한 내용을 찾으면서 읽는다는 거를 조금씩 알려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아이가 이제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고 말하기에 이제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좀 조급하게 맘먹으면 안 돼요. 교육은 인내입니다.
학원 보내느라 아이들 잡지 마시고 이 책을 잘 보시고 3, 4학년 때 독서만큼은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잡아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임성민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